이 예전 모습이었다면 음. 지금은 이렇게 통유리를 넣어서 카페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카페로 바뀌었네요. 네네, 바뀌었어요. 네. 이 건물은 머리 좋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가 동동사님, 네, 혹시 광안리에서 네. 내가 샀으면 좋겠다 싶은 물건, 탐나는 물건 있었나요? 아, 있죠. 실제 거래된 거죠? 네네, 실제 거래된 내용이고 지금 그 강한 드파인으로 유명한 그 강안동에 거기도 대로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정말 탐이 나더라고요. 어떤 물건이죠? 아, 지금 보시면 여기 광안 SK뷰 아파트 앞에 광안역 5번 출구 거의 바로 앞입니다. 초역세권이네요. 네, 상업지에 가격이 정말 매력적으로 거래가 돼서 정말 지나갈 때마다 탐나는 매물이었어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현대 전문 카 클리닉이라고 네. 차량 정비소였었는데 이것만 보면 별로 안 탐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머리 좋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아마 보시면은 대장님도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예전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통유리를 넣어서 카페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카페로 바뀌었네요. 네네, 바뀌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땅을 사시고 건물을 이제 새로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건물은 머리 좋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가 볼 땐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건물 같거든요. 네네. 땅 같거든요. 네. 왜냐면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이것도.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렇게 했다라는 거는 지금 요 상태에서 요렇게 한 거는 정말 거의 돈을 안 들였네요. 손 진짜 안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카페를 한다라는 이유는 그냥 카페로서 돈 벌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거 얼마에 샀죠? 요거 보시면 일단 24년 2월 달에 매매를 하셨고 토지 면적이 126평입니다. 매입가는 49억 8,900만 원으로 평당가가 4천도 안 됩니다. 3,960만 원에 사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대로변이 지금 호가로는 1억도 부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 5천에서 6천이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로변이거든요. 그런데 매매를 4천도 안 되게 거래하셨으니까 정말 약간 잘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땅값에서 벌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감정가가 지금 얼마 나왔죠? 감정가가 보니까 68억 2,590만 원으로 평당가가 5,417만 원이에요. 일단 시작부터 그냥 평당가 1,400만 원대를 그냥 갖고 가시는 거죠. 일단 요 동네는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이제 이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6천만 원대 나오잖아요. 6천만 원대 나오는데 감정가만 하더라도 지금 평당 5,400. 그러면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나왔는데 그 감정가보다도 훨씬 싸게 샀네요. 일단 감정가 대비는 한 18억 싸게 샀고요. 뭐 시세 대비는 20억 이상 싸게 샀네. 참 잘 사긴 했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카페로 해서 그냥 이 불경기를 좀 버텼다가 나중에는 이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사람한테 팔면 되겠다. 요거에 제가 가치 분석이 해보겠습니다. 가치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거 지번이 이제 강안동 506-35번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땅 자체가 지금 49억 8,900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 가장 불경기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면적이 45평이고요. 아까 옆에 대로 큰 건물 있었잖아요. 이게 토지 면적이 보면 171평.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옆에 땅들을 조금 이런 옆에 땅들을 좀 사놓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이거는 못 사죠. 2번 요 땅은 이제 여기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못 사는 거고 요거는 못 사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합쳐서 나중에는 요런 건물을 지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상가로 쓰기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을 때 디스코로 다시 보면 이렇게 다 합치면 이렇게까지 하면 315평이 되잖아요. 이게 옆에 이게 171평이거든요. 그럼 171평이 나오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합치면 190평이니까 이렇게 3개 합치거나. 땅 모양도 이쁘네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한 개 126평도 사실은 충분히 건물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또 상업지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120평 이상 나오면 그런 데로 건물을 꽤 예쁘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이 옆에 거를 사서 더 크게 올리기도 괜찮고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 땅이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시행부지로 쓰기에는. 그래서 보통 이런 상가를 산다는 거는 혹은 이런 카센터를 산다는 거는 이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거나 혹은 이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혹은 이런 분양업자한테 내가 건설업자한테 팔거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단 임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이제 유동인구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유동인구를 미리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숫자 1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라인이고 5가 제일 작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강한 SK뷰가 있고 물건은 그러면 여기네요. 요 위치에 있으니까 1번으로 표시되는 당연히 역세권 요 라인 따라 광안 쌍용 예가에서 요 라인 따라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네요. 그래서 메인 도로변 그다음 혹은 SK뷰에서 광안 쌍용으로 내려오는 요 도로 따라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가로 쓰기에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세를 요 동네에 조사를 했을 때 요 안쪽 편 있죠. 아까 유동인구가 많은 요 라인들은 8에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 메인 도로변 있죠. 도로변. 여기는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층 기준으로 한 평당 월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동네가 얼마 정도 하면 이제 수익성 분석을 했을 때 얼마 정도 하면 잘 나오냐면 평당 3천만 원 이하면 사야 되는 가격이에요. 요 라인이 평당 3천 이하면 사야 되는 가격이고 적절하게는 이제 호황장이 오면 한 4,5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만 원으로 봤을 때는 2천 한 4,500만 원 이하면 잘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천 한 600? 요 정도까지는 이제 호황장이 오면 좀 가능한 가격. 그리고 4,800이 넘어버리면 재미없는 가격.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월세를 통해서 내가 수익률이 보통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5% 나오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수익률이 5% 나온다. 이거는 당장 사야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5%로 봤을 때 혹은 4%까지 4, 5%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5% 나오려면 평당 3천, 4% 나오려면 이 정도. 그 다음 8만 원 기준일 때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15만 원으로 봤을 때는 요 동네가 이제 4,500이 된다 하면 평당 4,500이 된다 하면 5% 꼬마 빌딩을 지을 수가 있어요. 5% 수익이 나오는 꼬마 빌딩을 지을 수가 있고 여기서 한 6, 7천 정도 6천에서 7천 정도 하면 한 4%대 수익률이 나오는 꼬마 빌딩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월세 수익으로 했을 때도 요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데 4,500에서 6천 사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얼마에 샀냐면 4,000대에 샀으니까 4,500 이하면 사야 되는 가격이라 했잖아요. 근데 거의 4,000에 산 거니까 정말 잘 산 거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강한 드파인이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나쁘지 않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3,700인데 청약 경쟁률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 광안 쌍용은 사실은 구축이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광안 쌍용 봤을 때 평당 3,000, 강한 드파인 봤을 때 3,70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평당 3,000이라면 최소한 요 맞은편에 있는 요 라인의 땅값만 하더라도 최소 3,000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으로도 3,000이면 나쁘지 않게 되고 분양 수익으로도 건설사가 사기에도 지금이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지만 경기가 좀 좋아지면 요 동네도 3,000 정도면 제가 잘 모르겠으면 여기 아파트 평당가보다 싸면 괜찮다 했잖아요.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면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6,000이 되겠죠. 근데 6,000은 이제 좀 센 것 같고 그래서 3,000에서 4,500 사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3,000에 이제 좀 가깝게 될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4,500에 좀 가깝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분양 수익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상가 수익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거래가 잘 된 사례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쪽 대로변이 요즘에 신축 건물 많이 지어서 병원도 많이 들어가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실이 많이 없어요. 대로변 상가에는 건물만 깨끗하면 병원 입지도 좋고. 네. 한번 보시면은 여기 옆 건물 새마을 근거 건물도 공실이 없고요. 조금 더 가서 이제 광안역 주변으로 다 봐도 다 높은 건물들은 병원이나 이런 게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공실이 없는 곳이라서 만약에 이거를 뭐 분양을 하시든 매입을 하셔도 뭐 그런 공실 걱정은 없는 그런 거리긴 합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을 주로 보다 보면 대부분 이런 꼬마 빌딩을 사는 이유는 이걸 깔고 있는 땅이 사는 건데 네. 결국 이걸 사는 이유는 딱 세 가지더라고요. 사업용으로 쓰거나 네. 분양용으로 쓰거나 임대 수익으로 쓰거나인데 요 동네는 사실 세 개 다 돼요. 네. 그래서 조금 탄탄합니다. 네. 지금 부산은 센텀시티부터 해서 약간 IT 기업들, 뭐 마케팅, 디자인 이런 4차 산업들 위주로 부산은 여기가 모이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저런 수도권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으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경기가 어렵지만 잘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좋은 건물을 구해달라, 좋은 땅을 구해달라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원하는 데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단 인해운대. 네. 인해운대인데 자, 인해운대에서 쫙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요. 네. 우측으로 가면 너무 관광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를 또 넘어가면 신도시예요. 네. 그래서 안 돼. 또 이제 4억으로는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신도시 수요를 가지고 장사하실 분들, 사업하실 분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한다 하면 결국에는 중동역 인근이라든지 장산역 인근으로 좀 보게 되고요. 또 해운대역은 너무 좀 관광객이 많고 그리고 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이건 좋긴 하지만 비싸다 보니까 이제 완전 큰 돈으로 들어와야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또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요 안쪽으로 보면 또 어떠냐면 다 주거타운입니다. 그래서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센텀시티가 혁신도시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 택지입니다. 택지. 그래서 이미 건물이 다 지어졌고요. 한 개 호실씩 다 분양이 끝난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은 대표님이 이거를 사고 싶다 해서 살 수 없는 구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요 센텀역 동북쪽 있죠. 요쪽을 가는데 여기는 2호선이 아니고 또 약간 고바위예요. 그래도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제송역도 동쪽 약간 고바위 가는 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아까 단점은 뭐가 있다? 2호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여기는 높은 곳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시세 차익은 볼 수는 있는 곳이지만 2호선 라인 따라서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수영역 상권은 또 너무 또 약간 술 상권이 있다 보니까 살짝 조금 내려와서 한 요 정도? 여기부터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안역, 이게 이제 금년산역 해서 남천역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좀 사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 보기도 좋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런 아까 새마을 근거 건물 이런 건물 짓기도 좋기 때문에 정말 팔방미인의 땅을 잘 샀네요 이분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여기 광안리 역세권 있죠. 요 라인하고 남천 역세권 있죠. 요 라인이 굉장히 좀 저평가인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양정 3구역을 가면 양정 롯데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땅값이 얼마냐면 4천에서 5천만 원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대장 아파트가 양정 롯데인데 그 양정 롯데가 9억대단 말이죠. 근데 남천동은 대장 아파트가 얼마냐면 14억이 넘잖아요. 남천자이가. 그 다음에 남천 서밋이 이제 곧 비싸게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한 드파인이 이제 1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값은 요 라인들은 2천에서 3천대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 기준에는 4천에서 6천까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파트 값은 양정보다 당연히 광안동이나 남천동이 비싼데 땅값은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정도. 그러면 저는 광안동이나 남천동이 좀 저평가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요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양정은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장사를 하려는 수요와
그 다음에 분양 수익이 나중에는 붙겠죠. 네. 근데 사옥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2호선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는 분양 수익도 더 크고 사옥에 대한 수요도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 있죠. 네. 지금 저희가 몇 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걸 보셨을 건데 요 상업지 라인, 역세권을 기준으로 요 상업지 라인 여기 있죠. 여기가 최근에 2024년 10월 달에 높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6월 달에 2024년 6월 달에 높이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경기다 보니까 시세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 반영이 되냐면요. 건설사가 땅을 구하러 다니는 시기, 네. 그때 반영이 돼요.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있죠. 네. 그때도 규제가 주차법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많이 완화됐거든요. 근데도 조금 조용하다가 건설사가 땅을 찾으러 다니는 그 시기 때 네. 이제 땅값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규제가 완화된 만큼 혹은 좋아진 만큼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이 투자하기에는 그렇죠. 정말 좋은 시기가 왔다 네. 이렇게 봐져요. 네. 오늘 또 사실 어떤 분 이제 우리가 상담 받을 때 맞아. 이제 돈이 너무 급해서 좀 물건을 내놓지만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참 사야 되는 시기인데 맞아요. 팔로 왔다 네.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 많이 하셨던 분 같더라고요. 땅을 엄청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보면 진짜 매수로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다. 네. 저는 요 라인에 도로변 기준으로는 6천 이하면 저는 정말 네. 괜찮은 것 같고요. 한 블럭 꺾이는 한 블럭 이면 쪽 있죠. 여기 한 블럭 뒤쪽 요런 데 있죠. 네네. 요런 데 이제 4천 이하에 지금 거의 시세는 이렇게 5천에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요 5천에 거래됐죠. 근데 4천 이하로 좀 살 수 있으면 네. 저는 정말 잘 사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단가 자체가 다른 동네거든요. 예. 요거랑 비슷한 게 제가 남천동에 하나 알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노출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매물 네네. 거래된 게 아니고 네. 이런 물건을 사고 싶다면 우리 동동사님한테 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우리 동동사님 연락처 그 다음에 유튜브 요새 유튜브 열심히 네. 하고 계시던데 유튜브까지 제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